우리의 전통 문화와 일반 상식을 알아보는 천국의 니캉네캉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잘 몰랐던 사실이나 막연히 그럴 것이라는 사실과 다른 내용들에 대해서 오늘은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아직까지 이 채널의 구독자가 아니시라면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합니다. 우리들이 잘 몰랐던 사실들, 그 첫 번째로 미국의 수도가 워싱턴이잖아요. 워싱턴 DC에 고층 건물이 없는 이유가 뭔지 혹시 아십니까? 우리가 도시의 상징이라면 고층 건물이 있고 사람이 많고 차가 많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도 워싱턴 DC에는 고층 건물이 없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미국 국회의사당 높이가 94m인데요. 이 국회의사당 94m보다 더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없도록 건축법이 제정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두 번째로는 미국의 국회의사당에는 의자가 국회의원 수보다 적게 배치되어 있답니다. 참 이상하죠. 특권을 중요시하는 우리나라 국회는 이해가 되지 않는 사실인데요. 그 이유가 참 재밌는데요. 다름이 아니고 회의에 늦게 참석하는 의원은 뒤에 선 채로 회의에 참여해야 된대요. 물론 명패도 없으니까 화가 난다고 해서 명패를 내던질 수도 없거니와 만일 기물을 내던졌다가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게 된답니다. 우리나라 국회는 특권이 판을 치는 세상인데 참 우리나라 국회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다음으로 또 피카소의 그림이 루브르 박물관에 있을까? 없다는 겁니다. 루브르 박물관에 전시되는 작품은 그 작가가 죽은 지 60년이 지나야 전시될 수가 있대요. 파블로 루이스 피카소는 1881년 10월 5일에 태어나서 1973년 4월 8일에 돌아가셨기에 아직 60년이 안 되었잖아요. 그러나 단 한 사람의 예외가 있는데요. 그는 바로 프랑스의 화가 조지 브라크랍니다. 그는 82년에 태어나서 93년에 돌아가셨답니다. 또 재밌는 게 바로 매미의 일생인데요. 하룻밤을 살기 위해서 매미는 5년에서 10년 동안 땅속에서 애벌레로 산 후에 화려한 잠을 깨면 비로소 성숙된 매미로 변신되어 교접한 뒤에 알을 낳고는 하룻밤을 잔 뒤 죽는다고 하네요. 하룻밤을 살기 위해 그렇게 긴 시간을 땅속에서 애벌레로 지낸다니 너무 허무하지 않나요? 다음으로 우리가 새 소리를 보고 새가 노래를 부른다고 하는데 왜 노래를 부르나요? 서양 사람들은 새가 기뻐서 노래를 부른다고 하고 한국 사람들은 새가 운다고 합니다. 동서양의 생각이 각각 다르죠. 그러나 새는 노래하지도 않고 울지도 않는답니다. 단지 새는 자기의 위치를 알리기 위해서, 짝을 찾기 위해서,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 소리를 낸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또 궁금한 게 바로 누에 실의 길이인데요. 제가 어릴 적에는 누에 실을 짜는 모습을 많이 봤는데 요즘은 잘 볼 수가 없죠. 누에는 자기 몸 길이보다 무려 12,000배나 더 긴 실을 짜는데요. 무려 1200m 이상이 나요. 정말 신기하죠. 다음 7번째로 궁금한 게 바로 로댕의 사망인데요. 프랑스의 가장 위대한 조각가 중에 한 사람인 로댕은 1917년 어느 고을방에서 너무 추워 동상으로 사망하였다고 하죠. 왜 그랬을까요? 돈이 없었을까요? 정말 풀리지 않는 숙제인데요. 그러나 그가 조각한 작품은 알맞은 온도와 호사스러운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생전의 그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고가의 작품이 되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지구가 달리는 속도입니다. 지구는 공전과 자전이 있는 건 다 아시죠? 먼저 공전인데요. 지구는 시속 106,560km의 무서운 속도, 이건 총알의 속도보다 8배나 빠르답니다. 이 속도로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365일 하고도 6시간 9분 9.54초가 걸리는데요. 다음 자전입니다. 이 자전은 위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한국의 경우 북위 37도를 기준으로 하면 자전 속도는 초속 350m이고요. 시속은 1260km나 된대요. 보통 KTX 고속열차가 300km 정도로 달리는데요.
이 KTX의 시속보다도 무려 4배나 빨리 휙휙 돌고 있는데도 어지럽지 않은 게 좀 이상하죠. 다음으로 재밌는 문제 하나 낼게요. 단 1초에 24만 1758달러, 하나로 약 2억 9천만 원 정도 버는 직업이 뭘까요? 1988년 6월 미국 아틀랜틱시에서 있었던 세계 최대의 대결이라고 할 수 있는 헤비급 권투 시합에서 일어난 건데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미국의 마이크 타이슨이 마이켈 스핑커스를 91초 만에 녹다운 시키고요. 무려 2200만 달러를 벌었는데요. 이것은 1초에 약 24만 1758달러를 번 셈이랍니다. 이 정도라면 10초만 벌어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을 텐데 말이죠. 다음으로 우리가 없어는 안 되는 식품인 소금 이야기입니다. 식용으로는 생산량의 불과 5% 정도 쓰이는데요. 소금이란 단어의 어원은 라틴어의 본급 셀러리를 의미하는 셀러리움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고대 로마 시대의 소금의 가치는 대단해서 군인들의 급료로 소금을 지불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봉급자들을 셀러리맨이라고 하잖아요. 고대 그리스 시대에도 소금의 가치와 금의 가치는 대등하게 하였죠. 소금이 음식의 간을 맞출 때 사용하는 것은 전체 소금 사용의 5%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95% 정도는 유리나 비누, 가죽, 플라스틱, 종이, 페인트, 약품, 고무, 화장품, 배터리 등을 만드는 데 쓰이고요. 도로 포장이나 콘크리트 공사에도 쓰입니다. 다음으로 누가 합판을 발명했을까요? 베니다 합판을 발명한 사람은 노벨상의 창시자인 바로 앨프렛 노벨이 발명했다고 합니다. 잘 몰랐죠? 다음 12번째로 세계에서 아름다운 건물은 무엇일까요? 이건 기네스북에도 등재된 건데 세계 7대 불가사의의 하나이고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물은 바로 인도 아그라에 있는 타지마할 묘당으로 무갈 제국의 샤자한이 황비 무무타즈 마할을 위해 건조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 아름다운 건물을 짓는 데는 2만 명의 남자가 18년 동안의 노동으로 이루어졌고요. 완공은 1648년에 완공되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강철왕 앤드류 카네기인데요. 강철왕 카네기는 어머니가 살아계시는 한 결혼을 안 할 것을 약속하였죠. 그는 약속을 지켜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52세의 미혼 노신사였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마실 수 있는 물인데요. 이게 뭐가 이상할까요? 지구 위에 있는 물은 97%가 바다의 소금물이랍니다. 중에 2% 이상이 얼음과 눈으로 되어 있고요. 실제로 우리가 마실 수 있는 물은 불과 0.009%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생각한 것보다 물이 엄청 적죠. 앞으로 물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이러다가는 물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남캘리포니아 주에서도 물 부족 현상으로 절수를 장려하고 있대요. 다음으로 지문, 우리 손가락 지문에 관한 사실인데요. 세계 인구가 60억이라고 하죠. 그 60억인이 얼굴, 지문 모두가 틀린다는 건 아시죠? 그런 똑같을 가능성은 640억 분의 1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범인 근거의 절대적인 증거로 활용되잖아요. 다음으로 팁입니다. 팁은 한국말로 봉사료라는 뜻으로 쓰이죠. 미국에서는 식당 웨이트레스나 웨이터에게 식사 후 식사대의 15% 정도를 팁으로 주는 것이 관례라고 합니다. 다음 다람쥐의 나무 심기 역할인데요. 수백만 그루의 나무는 다람쥐에 의해서 심어진다는 건 아세요 혹시? 다람쥐는 자기가 먹기 위해서 땅속에다 숨겨둔 열매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기에 나무는 자동적으로 자라게 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조개가 진주를 만드는 데 얼마나 걸릴까요? 조개가 진주를 만드는 데는 5에서 10년 정도라는 긴 세월이 걸리는데요. 진주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조개는 10년 동안 이물질과 싸움에서 오는 고통과 아픔을 참아야 하는데요. 그 고통의 대가를 인간들이 고가 귀중품으로 즐기고 있답니다. 다음으로 세계 금생산의 절반 이상이 어디서 나올까요? 세계 금생산 51%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생산됩니다. 그곳에서 지금까지 채굴된 금은 11만 2천 톤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학구열이 엄청 높죠. 반면에 전 세계를 주름 잡으면서도
고등학교도 졸업 못한 훌륭한 사람이 많은데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첫 번째로 미국의 실업가이며 자선사업가인 앤드류 카네기 아시죠? 아까 앞에서 말했잖아요. 다음에 영국의 영화배우 찰스 채플린, 다음 영국의 소설가 찰스 디킨스, 미국의 발명가 토마스 에디슨, 소련의 소설가 막심 고르키, 미국의 작가 마크 트웨인, 이들 모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천재들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라이트 형제와 보잉 747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라이트 형제가 키티오크에서 최초로 비행한 역사적인 기록은 12초잖아요. 이 12초의 비행거리는 오늘날 보잉 747의 날개 길이보다 짧은 비행거리라고 하네요. 다음으로 나무와 모든 식물의 영양 공급인데요. 나무와 모든 식물은 영양 공급을 흙으로부터는 10%밖에 받지 못하고 나머지는 모두 대기 중의 탄소 동화작용으로 받는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개구리와 일기예보입니다. 이건 어릴 적 많이 들어보셨죠? 고대 중국인들은 개구리 우는 소리로 일기예보를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시골에 약간 그러한 일기예보를 많이 믿죠. 만약에 개구리가 청명한 날에 울면 비가 이틀 동안 내리고요. 비가 온 후에 울면 날이 맑게 개일 것이고 그 적중률은 80%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개구리가 자기 엄마와 얽힌 재미있는 이야기도 애들 동화책에 자주 등장하잖아요. 다음 마지막으로 악어와 윗산입니다. 악어의 윗 속에는 많은 양의 염산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삼킨 쇠붙이도 녹여서 소화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슴 같은 짐승도 통째로 삼켜버린답니다. 오늘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잘 몰랐던 사실이나 막연히 그럴 것이라는 사실과 다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제 그 궁금증이 해소가 되나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도 꼭 부탁합니다.